호주 정부는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긴 했지만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의 수출이 많은 호주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까지는 석탄을 옹호하던 자유당 정부가 환경 문제에는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호주가 조금 더 적극적이길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반면 환경 문제에 더 적극적인 노동당은 선거 공약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42%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줄줄이 나와야 하고 그만큼 돈도 많이 써야 합니다.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방향인데요. 노동당이 집권당으로 있는 만큼 친환경 정책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계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나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는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시기가 바로 향후 몇 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호주는 시기적으로 운이 좋은 편입니다. 탄소 배출량 목표가 아니라도 호주의 주요 전력 공급망이던 석탄 발전소들이 노후화되면서 정전 등의 문제가 잦아졌고 이미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석탄 발전소들의 교체 시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붉어졌고 전력망 교체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집권한 자유당이 석탄을 옹호하면서 재생에너지 가속화보다는 노후한 석탄 발전을 질질 끌어가며 시간을 지연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동을 포기하는 석탄 발전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에너지 전환이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이 스노이 2.0 같은 프로젝트를 급하게 서두르다 2빌리언 이상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스노이 2.0 프로젝트는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스노이 프로젝트는 수천만 가구가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였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 풍력이나 태양광이 작동을 안 할 때 안정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원래 있던 2개의 댐 밑에 에너지 저장소를 짓고 물을 끌어올려 추가로 수력 발전까지 하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화려하고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예상되는 비용만 12빌리언에 달하고 지금까지 4.3빌리언이라는 자금을 썼습니다. 하지만 오랜 딜레이와 엄청난 예산 초과뿐 아니라 공사장 주변에 싱크홀이 생기고 심각한 환경 문제까지 우려되며 원래 완공 예정인 2024년을 훌쩍 넘어 2028년까지 완공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5년까지 5개의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는데 그때부터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3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냐 하는 겁니다. 골프 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골프를 즐기는 사람으로 골프 클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스윙이 더 정확해지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 골프 브러쉬는 골프백에 달고 다니면서 스윙 후 더러워진 클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지금 할인가로 판매 중이니 골프 액세서리를 찾던가 가족이나 지인의 선물을 찾으신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제품을 사용 중인데 골프 클럽이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마존 샵으로 연결되니 하나 구매하셔서 즐거운 라운딩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용해보시고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주의 석탄 발전은 2000년 초 호주 전체의 전력 공급의 80%에 달했지만 2022년까지 47%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석탄을 대체한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석탄 발전이 줄어들면서 늘어난 것이 천연가스인데 2022년까지 19%의 전력이 천연가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바 그래프가 2022년 어떤 연료로 전력 생산이 이루어졌는지 각 주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제일 아래 블루색이 석탄인데 놀랍게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타스메니아, 노던 테리토리는 석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호주도 석탄보다는 천연가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참고로 호주는 원자력 발전이 없는데 앞으로도 원자력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가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 교체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호주가 석탄 발전소로 교체하는 점에서는 훨씬 나은 상황인 셈입니다. 이 그래프는 2022년까지 어떤 친환경 에너지들이 늘고 있나를 알려주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호주 정부는 솔라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태양광의 사용을 장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써줘야 하는 점도 보여준 셈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은 양방향 배터리나 양축 수력 같은 건데 정부 지원이 늘어날수록 민간 투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비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호주에서 새로 승인된 석탄 및 가스 프로젝트를 분석하면 기존에 감축했던 온실가스 1톤 대비 배출된 온실가스가 7톤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국내 철강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석탄 소비는 이 와중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산업용에 쓰이는 전력을 더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국내 최대 철광석 수출 회사인 포테스큐 같은 경우는 수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수소 연료 사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기로는 올리기 힘든 화력을 수소를 이용하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럭이나 항공기, 선박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수소 경제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10,000km 이상의 전력 라인을 깔아야 합니다. 이 전력 라인은 도심 외곽 지역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데 필요한 라인인데 지역사회의 반대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협의 규칙을 개선해야 이 전력 라인 사업도 원활히 진행하고 전기요금의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님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는 Not in my backyard라는 말의 이니셜입니다. 사실 집을 살 때도 발전소 근처에 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니 전력 라인을 깔면서 생기는 주민과의 갈등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다 하겠습니다. 최근 등장한 이 ABC 뉴스는 풍력 발전소를 세우는 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프쇼 풍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를 종종 더 자주 접하게 될 텐데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호주가 과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3%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